자, 오늘 설악산 비룡폭포 잘 갔다 오셨습니까? 설악산 비룡폭포에서 목욕하는 선녀들은 저는 이번 처음 봤어요. 아마 예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백투에덴에 오신 분들이 그 시원한 비룡폭포에 들어가서 즐겁게 또 노는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됐는데 거기가 어떤 데입니까?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전설이 있는 곳인데 그건 거짓말 같고 오늘 목욕하신 분들은 꼭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특권이 선물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설악산 1시간 내로 관동 팔경들이 즐비하게 있고 가는 곳마다 정말 아름답고 야 좋다 하는 말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는 많은 곳들이 있는데 아직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나오는 소리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늘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무거워서 올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시는 분들, 이번에 디톡스 하는 분들이 37명이나 돼요. 아침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일단은 몸은 가볍게 하겠다고 결심한 것 같으니까 마음도 가볍게 하시고 그날 꼭 함께 올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디톡스 열풍이 분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30년 전에 미국에서 디톡스 프로그램을 만들고 한국에 와서 처음 디톡스 프로그램을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디톡스가 뭐예요? 이게 굉장히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그걸 설명하느라고 힘들었어요. 그 뒤로 많은 디톡스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한국에서 유행하는 디톡스들은 연예인들이 주로 좀 유행을 시킨 것 같아요. 비욘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영화 배우가 어느 날은 똥똥하게 나오는데 어느 날은 아주 날씬하게 나와요. 그럼 기자들이 뭐라고 질문할까요? 그렇게 날씬하게 된 비결이 뭘까요? 묻겠죠. 그때 디톡스 했어요. 어떻게 했는데요? 간단합니다. 그냥 레몬 주스 짜서 그것만 마시면 돼요. 거기다 뭐 좀 고춧가루 같은 거 타서 먹으면 더 좋고.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한국에는 이효리 같은 사람이 따라서 했습니다. 그 디톡스 수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디톡스 첫날 배가 고프다. 그 다음 아무 말도 없어요. 디톡스 둘째 날 배가 너무너무 고프다. 디톡스 셋째 날 더 이상 못하겠다. 디톡스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쓰는데 어떤 디톡스를 했는지를 물어보면 굉장히 달라요. 보통 연예인들이 하는 것은 목표가 뭘까요? 살 빠지는 거 하나입니다. 체중 줄이면 돼요. 뭐 속에서 썩어도 상관이 없어요. 병이 나도 상관이 없어요. 칼슘 나빠져서 골다공증이 와도 상관이 없어. 보이기만 날씬하면 돼요. 날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데 속은 다 버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의 디톡스들이 주변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디톡스가 진짜 뭔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저 했더니 살 빠진다. 살은 빠졌는데 몸이나 빠지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했더니 좋았더라가 아니고 또 돌아다니니까 나도 해보자가 아니고 적어도 모든 질병은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 독소를 버린다라고 하는 디톡스를 하면은 질병이 치료되는 디톡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치료하면은 의학자들의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저 풍문에 들은 디톡스가 아니고 의학자들이 연구한
여러 가지 논문을 근거로 의학적 디톡스 메커니즘에 근거한 팩트된 디톡스의 치료 원리는 무엇이고 그 놀라운 효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에서는 5,000년 전부터 만병은 일독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만 가지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질병의 원인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럼 양방은 뭐라고 얘기할까? 양방의 의과 대학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의과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지구상에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은 3만 6천여 가지. 몇 개예요? 참 많기도 합니다. 3만 6천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많으면 이거 어떻게 다 각자 알아서 해결할까? 그런데 염려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많지만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은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든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내 몸속에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그 독소를 다 씻어서 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영어로 D, 버린다라고 하는 접두어와 toxification, 독소라고 하는 말, 간단하게 톡스라고 그러는데 합해서 디톡스,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독소를 다 몸 밖으로 버려주는 디톡스를 하면은 질병의 원인이 사라지면서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자들이 이 분야를 연구 안 했을 리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의학자들이 아닌 연예인들이, 일반인들이 디톡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헷갈리게 하는데 오늘 그러면 질병을 치료하는 전문가들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할까? 제가 삼육대학과 연세대학에서 이 디톡스 학을 강의하면서 그냥 인터넷 자료를 가지고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의학적으로 발표된 연구 결과를 가지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디톡스 학의 역사를 오랫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1947년에 이미 우리 몸속의 독소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다 청소가 될 수 있는지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국의 리버풀 대학의 R.T. 윌리엄스 박사님이 그 전에도 듬성듬성 나오기는 하지만 정말 이분이 디톡스학의 메커니즘을 규명한 최초의 학자다라고 얘기할 만한 논문이 1947년도에 발표가 됩니다. 너무 세월이 오래 지난 것이기 때문에 논문 찾는 검색창에 들어가도 이분의 논문, 본문이 나오질 않아요. 그 뒤로 2판을 발표하면서 원문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그냥 그림 파일로 나와요. 하도 오래돼서. 그런데 이분이 발표한 것은 해독의 장기는 어떤 겁니까? 간이죠. 간이 해독의 장기인데 간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해독이 되는지 지금도 독성학 교과서에서 변함없이 그대로 인정받을 정도의 메커니즘을 규명을 했어요. 두 단계로 해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1단계 해독과 2단계 해독으로 독소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 추적을 해보니까 이 윌리엄스 박사는 1단계 해독은 독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지용성 독소와 수용성 독소로 나뉘어집니다. 수용성 독소는 물에 녹기 때문에 그렇게 질병을 가지고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땀으로 나갈 수도 있고 오줌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러나 기름에 녹는 지용성 독소는 한번 들어가면은 우리 장기의 기름층 속에 찌들어 붙어 있으면 나가기가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주로 질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박사는 수용성 독소 같은 건 그냥 집어치고 질병의 진짜 원인이 되는 지용성 독소가 어떻게 해독이 될까? 1단계, 일단 기름 보따리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1단계는 기름 보따리를 풀어서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로 꺼내줘야 된다. 2단계, 수용성 독소로 녹아 나오면 이것을 포승줄로 묶는 포함 영양소가 있어야 된다. 포승줄로 묶어서 질질 끌어다가 흐르는 혈관의 물이나 림프관의 림프관까지만 올려주면은 흘러 배출이 된다. 여기까지 아주 두꺼운 책까지 써가면서 자세하게 메커니즘을 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8년도에 영양학을 같이 연구한 DJ 리스카라고 하는 학자가 그게 저절로 진행이 될 리는 없다. 1단계, 2단계 그건 맞는데 1단계 해독이 이루어지려면 기름 보따리가 그냥 풀어지겠느냐, 그게. 누군가 도와주는 영양소들이 있어야 될 거다. 그래서 윌리엄스 박사님의 해독 메커니즘에다가 각 단계 때마다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발표를 해서 그게 1998년도인데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모든 교과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Alternative Medicine Review라고 하는 이 논문 1998년도에 발표된 그 원문을 제가 입수해서 자세히 정리를 해보니까 이 해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디톡스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암이나 파킨슨 질병이나 섬유 근육통이나 만성 피로증이나 면역기능 장애든지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이 그 독소 때문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수많은 연구들이 발표됐다. 그렇게 이 논문이 시작을 하면서 특별히 간에서 어떻게 해독이 되는지 윌리엄스 박사님이 그 메커니즘을 잘 규명을 했는데,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단계마다 어떤 해독 효소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서 이분의 논문을 보면은 그 해독 디톡스 과정이 진행이 될 때에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를 이때 최초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디톡스는 저절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물만 마시면서 옛날 단식요법을 디톡스가 막 열풍이 부니까 디톡스라고 하는 말로 물만 마시면서 디톡스를 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건 좀 배가 고프니까 꿀물을 또 먹으면서 디톡스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포도즙만 먹으면서 디톡스를 한다고 해요. 가장 많이 유행이 된 것은 레몬 주스를 먹으면서 디톡스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로는 절대로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디톡스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왜? 여기 글씨가 꾀알처럼 이제 써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보면은요, 지용성 독소를 부시락 보따리를 풀어서 물에 녹는 수용성으로 끄집어낼 때 이분의 연구 결과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사이트크롬 P450 계열의 수많은 효소들이 있어야만 이게 진행이 된다. 분명히 디톡스 메커니즘이 이 속에 입력되어 있지만 이 효소가 없으면은 디톡스는 진행이 안 되고 여전히 기름층 속에 독소가 주저앉아서 계속 공격을 하고 염증을 만들고 결국은 암을 만들고 수많은 종류의 질병을 싹트게 한다. 그럼 무슨 영양소를 먹으면서 해야 되느냐? 안 먹으면서 하는 단식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학문인 것입니다. 물 마시는 단식을 하면서 디톡스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연구를 해보면
절대로 디톡스는 진행이 안 됩니다. 이때 기름 보따리 풀어주는데 수많은 종류의 영양소들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이미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기름 보따리가 부시락 풀어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활성산소와 같은 먼지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톡스 잘못하면 이때 발생되는 활성산소들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오히려 질병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록이 제일 길어요. 사실은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무력하게 해주는 가지각색의 항산화제가 들어있는 영양소를 먹지 않으면 하다가 병이 더 커진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가 나왔으면 얘가 저절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포승줄로 묶는 포함영양소를 먹어야 되는데 그 2단계 해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포함영양소는 어떤 걸 먹으면 만들어진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드디어 포함영양소가 질질질 끓고 땀으로 빼주든지 입김으로 빼주든지 대변으로 빼주든지 아니면은 소변으로 버려주면 해독은 완료되고 그 결과 질병이 치료되게 되어 있다. 제가 수많은 문헌을 살펴봤고 수많은 디톡스를 한다고 하는 데를 다 들어가 봐서 살펴봤는데 이 디톡스 메커니즘까지 언급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것을 먹으면서 한다. 아직까지는 제가 한 군데도 발견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학자들까지도 지지하는 의학적인 메커니즘에 의한 디톡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무 꾀알처럼 작은 글씨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다 풀어서 설명하면은 한 학기는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조금 요약해 가지고 그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먹고 호흡을 하면은 독소도 같이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삽니다. 대부분은 입으로 먹은 것은 다 대변으로 버려주게 되어 있고 코로 들어온 것은 또 내뱉는 숨과 함께 버려주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독소들이 있어요. 이름하여 지용성 독소가 흡수가 되면은 너 그냥 이 몸 저 몸 돌아다니면 안 된다. 다 모아서 문맥이라고 하는 정맥으로 다 끌고 오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독의 장기라고 부르는 간으로 끌고 갑니다. 간으로 끌고 가면은 드디어 윌리엄스 박사가 규명한 간 해독 1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내용은 간단해요. 기름 보따리에 쌓여 있던 지용성 독소를 사이토크롬 P450 계열의 효소들의 도움을 통해서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로 끄집어 내주는 단계다. 자, 그런데 그때 여러 반응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까지는 윌리엄스 박사가 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활성산소가 나오니까 항산화제를 꼭 먹어주면서 해야 질병이 안 생기고 독소를 내버릴 수가 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수용성 독소를 포승줄로 묶어주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이미 그때 규명이 됐어요. 그래서 포승줄로 묶여진 그 독소를 이제 물에 녹으니까 물이 흐르는 림프관, 혈관까지 끌고 가면은 그것이 어디로 나갈까? 피부에 있는 땀구멍으로 버려줘도 좋겠죠. 그래서 이 디톡스를 할 때는 땀을 흘려줘야 됩니다. 오늘 수소 또 여기 그래핀 원적에서는 찜질방에서 땀을 좀 뺐습니까? 이걸 안 하면 머리가 아파요. 왜? 1단계로 풀어지기는 했는데 그래서 어디로 나갈까 막 혈관을 타고 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데 주인 양반이 땀을 안 흘려. 그럼 머리가 아파요. 여기서는 머리 아프다 본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비룡폭포 가면서 땀이 좀 많이 났습니까? 머리 아픈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땀을 흘리지 않으면서 하면은 몸살이 난 것 같고 막 머리도 아프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또 두 번째는 이것을 신장으로 또 가지고 가면은 오줌으로 또 버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오줌을 많이 싸야 돼요.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신장을 건강하게 회복하면서 소변을 잘 보게 하는 것들을 먹어가면서 합니다. 다른 때보다 소변이 더 잘 나올 거예요. 또 간에서 해독이 된 것은 이 관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버려주고 십이지장에서 소장, 대장, 직장을 거쳐서 가장 많은 독소는 대변으로 버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을 잘 보게 해주는 또 효소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윤곽을 좀 살펴보면서 조금 더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1분에 간으로 요것 좀 해독해 주세요 하고 끌고 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먹는 저 물병 2리터면 4병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간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독소들을 사이토크롬 P450계열의 효소들의 도움을 통해서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로 만들어주고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나오니까 기다렸다가 이걸 잡아먹는 항산화제들을 또 먹어주면서 하면은 드디어 포함영양소까지 달려와서 딱 포승줄을 묶어가지고 수갑을 채워서 질질 끌고 소변으로 대변으로 땀으로 버려주면은 독소 때문에 생긴 질병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아까 이 과정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1998년도에 이미 발표가 된 거예요. 1단계 해독이 진행되기 위해서 비타민 B1, B2, B3, 비복합체가 있죠. 이런 것들을 먹어줘야 되고 글루타치온, 불포화 지방산, 구리,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해야지 안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항산화제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발표한 것은 시스테인, 메티오닌, 타우린, 실리마린, 비타민C, 비타민 E 이런 아주 강력한 비타민이든지 항산화제이든지 먹어줘야 이거 하다가 병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에 녹는 그 수용성 독소를 포승줄로 딱 묶어주는 영양소가 필요한데 이름하여 포합 영양소입니다. 글루타치온, 아미노산, 그루쿠론산, 아세틸기, 메틸기, 설파, 황이죠. 그런데 이런 영양소들이 충분하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버려지는지는 다 증명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디톡스를 제대로 하고 과정마다 잘 넘어가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풀어진 독소를 몸 밖으로 다 버려서 진짜 질병까지 치료되기를 원하면 여기 제시된 영양소들을 먹어주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오토파지라고 하는 학문을 또 연구를 해보면 우리 몸에 쓸데없는 쓰레기 독소들이 청소가 되려면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처럼 배부르게 먹으면 안 된다. 지금 들어오는 에너지 따끈따끈한 거 쓰지 여기 쓰레기 더미 내가 왜 뒤지느냐. 그래서 확실한 것은 칼로리를 500kcal 이하로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최근의 의학적인 연구 결과를 모아서 보통 1500 내지 2000kcal를 섭취하던 현대인들에게 너무 적게 주면은 이 영양소들을 어떻게 먹을 것이고 또 힘들어서만 누워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운동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적점 많은 연구가들이 사용한 것이 하루에 500kcal였어요. 제 생각대로 한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칼로리를 먹고 우리는 오늘 비룡푸푸 갔다 왔어요. 할 수 있습니다. 약간 배가 고픈데 약간 배가 고플 때는 이게 무슨 소리라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은 오토파지가 진행되는 소리구나. 자동 청소기
움직이는 소리구나 생각하면 돼요. 한 달이 지나도 오늘 배고픈 정도까지만 배가 고픕니다. 그만하면 할만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 과정마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영양소는 밥을 많이 먹어도 부족해서 이게 해독이 안 되고 질병이 생긴 건데, 뷔페 식당에 가서 먹는 것보다 이때 필요한 영양소는 10배 이상 많도록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어떤 거 하나 즙자 가지고는 이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간해독 1단계가 진행될 때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모든 영양소가 우리가 5,000년 동안 먹어오던 식사 재료 중에서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지를 각 분야에서 찾아가지고 모든 챔피언들을 모아가지고 백투에 된 간이라고 하는 곳에 발효를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2단계 해독이 진행될 때 필요한 포합 영양소는 백투에 된 식에다가 식품 중에서 그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을 발효시켜서 집어넣고, 그리고 또 결국은 이것이 버려지기 위해서는 소변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소변을 만드는 신장이 치료되고 신장이 건강이 더 좋아지게 해주는 모든 영양소를 백투에 된 차에다가 넣어서 만들어 가지고 또 물에 넣어서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또 결국은 대변으로 잘 버려줘야 되는데 장에 있는 미생물들을 회복시키면서 장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그로 인해서 변으로 독소를 잘 나가게 도와주는 백투에 된 장, 여기다가 이제 최근에는 미네랄이 엄청나게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백투에 된 슈퍼 미네랄 하나를 더 첨가해서 이 몸속에 있는 백투에 된 이 디톡스 메커니즘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영양소들을 먹으면서 디톡스를 합니다. 이것을 잘 하면은 어떤 결과들이 있을까? 제가 이 치유 사역을 한 지 이제 한 30년이 됐습니다. 뭐 좋다고 하는 것들은 이론적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거의 다 해봤어요. 금식하면서도 해봤고, 과일식하면서도 해봤고, 녹즙요법으로도 해봤고, 30년 동안 이런 것만 하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참 이 치료 쪽은 의학자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해 준 이 백투에 된 디톡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 서정현님, 이분이 어디 별내교회 나가시나요? 네? 밀락동교회. 거기 다녔었잖아요. 아는 사람이라 거짓말도 못해. 이분 아셔요? 네. 이분이 당뇨 40년을 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병원 가면은 당뇨병은 불치병이에요. 그날 혈당만 내려가는 것이지 치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약을 먹다 보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약이 증가됩니다. 나중에는 약으로 안 돼. 주사를 맞아야 된대요. 주사약 최대치로 먹어도 어느 날 공복혈당이 20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날이 100% 옵니다. 그럼 피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수많은 합병증들이 밀려오는데, 당뇨 합병증이라 어떻게 알 수 없다. 그것도 증상만 끄다가 굉장히 힘든 말년을 보냅니다. 40년 동안 견디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이분은 40년 넘도록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사약 다 맞아도 공복혈당이 300 이하로 안 떨어져요. 당화혈색소가 13입니다. 엄청난 수치죠. 합병증이 밀려오는데 피가 끈적끈적하니까 모든 세포들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이분은 여러 가지 합병증들 중에서 그 중에 근육세포가 피가 끈적끈적해서 피가 공급이 안 되니까 작동을 안 해요.
주걱질을 할 힘이 없대. 주걱질을 할 힘. 그리고 음식 삼키는 근육이 작동을 안 해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장 쪽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여기로 음식을 넣어줘야 돼. 위루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는 걸로도 안 되니까 알부민은 한 달에 60병을 주사로 넣어줬어요. 약은 하루에 30알씩 넣어줍니다. 근데 몸무게만 막 스테로이드를 부어 넣어주니까 73kg로 부풀어 올라오고 설사는 하루에 7번, 8번씩 하는데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는데도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더 나빠져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는 안 되겠다. 나 죽어도 좋으니까 백투에덴에 좀 데려다 줘라. 여기를 왔어요. 여기를 왔는데 디톡스를 다행히 할 수 있었어요. 먹지도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디톡스 효소를 물을 조금 더 부으면은 주스가 됩니다. 그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딱 22일을 하니까 공복혈당이 주사약 다 끊고 98. 당화혈색소는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다니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5.5. 완벽하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은 일주일 만에 설사가 끝나고 황금변이 나오고 73kg가 51kg 체중이 되고 근육은 완전히 좋아져서 여기 설악산 여기저기 다 다닐 정도로 좋아져서 그 다음에는 다른 아픈 할머니들 데리고 여기 같이 여러 번 왔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최첨단 의학에 근거한 그런 병원에서는 이 방법을 아직 안 합니다. 왜? 돈이 안 돼요. 알아도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장서서 가장 중요한 여러 분야의 불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은 백투에덴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가장 질문을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 효소 속에 뭐 들었어요? 뭐 갈아가지고 넣은 거예요? 미숫가루가 아닙니다. 뭐 갈아는 거예요 하고 먹으면 뭐만큼만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떤 효능들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모든 걸 먹으려면 백투에덴 차의 물로 이 기간에는 먹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차를 먼저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6시 반에 백투에덴 장을 먹어야 되는데 이때 그 장을 먹기 위해서는 백투에덴 차 2잔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백투에덴 차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백투에덴 차는 신장을 건강하게 해 주는데 땀으로 소변으로 이 풀어진 독소들을 다 버려줘야만 되기 때문에 소변을 잘 만들어주기 위해서 백투에덴 차를 만들었는데 다음번에 만들 때는 이름을 바꾸려고 그래요. 이건 차가 아닙니다. 신장을 치료하는 모든 게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백투에덴 신이라고 이름을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소변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신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오미자, 산수유, 결명자, 황기, 마테, 스테비아 이런 것들이 주재료로 들어있고 또 장과 대변과 소변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성분들도 같이 넣어놨고 5종 발효, 복합 발효물들, 비타민 12종류 또 장이 신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들 식약청에서 인정하는 19종류를 다 넣어놨고 그래도 미네랄이 부족할까 봐 8종류를 추가로 넣었는데 전체적으로 쉬운 한 종류를 발효를 시켜서 넣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황기 같은 경우는 신장이 막 부종이 생기고 신장 때문에 몸이 부종이 생길 때 천연식품이지만 그 신장의 부종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소변을 잘 보게 해서 부종까지 내려가게 하는 이뇨 효과가 있고 결명자,
눈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이뇨 효과도 있습니다. 또 산수유, 신장 기능을 개선시켜줘요. 이뇨 효과가 있고, 또 오미자, 이것도 신장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신장의 독소를 배출시켜줍니다. 맙테, 이뇨작용이 있고, 스테비아, 이것 때문에 그 차를 마셔보면 좀 단맛이 나죠. 원당이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넣었어요. 그냥 국화 비슷한 잎사귀 스테비아를 넣은 천연 단맛입니다. 그러면서도 신장이 굳어버리는 신장 섬유화를 억제시켜주고 신장의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굉장한 이 풀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갈아서 넣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의 발효 회사의 제약회사급의 회사에 위탁해서 내가 준 레시피대로만 해주십시오 해서 거기 기술로 이 발효를 시켰는데, 그냥 발효실이 아니에요. 가보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차콜도 쓰고, 또 미생물도 원적유선 좋아한다고 또 원적유선을 또 쪼여주고, 또 그리고 또 편백나무로 만든 아주 최고급의 발효실에서 발효를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먹을까? 500ml 병에다가 온수 3분의 1, 냉수 3분의 1, 그럼 3분의 2가 차겠죠. 거기다가 백퇴된 차 한 포를 넣습니다. 꽉 채우면 흔들어도 안 흔들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한 10번 흔들어서 다 섞여지면 나머지 3분의 1 부분을 찬물 또 뜨거운 물을 좀 넣어서 이제 그 물을 디톡스 할 때 물이 필요하다, 모든 물은 이걸로 합니다. 그래서 백퇴된 차 4개를 줬으니까 500ml에 하나 넣으면 다 4개를 먹으면 하루에 몇 리터를 먹으라는 거예요? 2리터, 2000cc를 먹는 겁니다. 자, 그것으로 먹을 때에 신장과 방광과 전립선 때문에 소변 보는 게 이상해지고, 아니면 밤에 막 6번, 7번 화장실을 가는 문제들, 이런 쪽이 놀랍게 좋아지는 것을 보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TV 방송이 2개가 있죠. CBS, CTS. 근데 CTS 한 20여 년 이상 TV 방송 그 회장을 하시는 감경철 회장님이 사모님과 함께 이 백투 에덴 프로그램에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요. 한 5일 정도 지나니까 저를 좀 보자고 하더니, 사실은 제가 신분을 좀 밝히지를 않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CTS TV 방송 회장입니다. 야, 이게 뭔가 하고 왔는데 이게 굉장하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밤에 화장실을 6번씩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6일 됐는데 한 번도 안 간대.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를 CTS, 거기 또 에듀칩이 교육 TV 방송이 또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전 세계에 좀 알릴 마음이 없느냐?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요리를 뭐 한 1년 계속해서 발표를 했고 지금도 나갈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좀 나가는 게 있고. 자, 두 번째는 백퇴된 장을 우리가 하루에 2번 먹는데, 이 백퇴된 장은 일어나자마자 하나를 먹죠. 그때 중요한 것은 이 백퇴된 차를 2잔을 마셔야 됩니다. 400ml. 왜? 백퇴된 장 속에 있는 성분이 이 수분을 만나면 10배로 부풀어 올라와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유익균들이 있어서 얘들이 요걸 또 먹고 성장을 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떡이 돼가지고 오히려 변이 안 나가요. 자, 그래서 이 백퇴된 장에는 아침 6시 반, 오후 4시 정도에 또 한 번, 하루에 2번을 먹는데, 다른 건 다 100번씩 씹어서 먹어야 되지만 요거는 씹으면 이빨에 달라붙어요. 손가락이 막 들어가야 되니까 요것만큼 씹지 않고 그냥 삼켜야 됩니다. 입에 넣고 그냥 알약 삼키듯이 물로 삼켜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변을 잘 만들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이것을 좋아지게 하는 이 성분은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 자, 보면은 여기에는 변을 잘 나가게 해준다라고 얘기하는 차전자 P, 이게 제대로 된 걸로 들어가면은 식약청에서는 배변 효능이 있는 식품입니다 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 조건들을 다 합격을 해서 85%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거 장에서 콜레스테롤 지방이 흡수되면 비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여기서 해결을 해주자. 그래서 체지방을 분해해 주는 것으로 유명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콜레우스 포스콜리, 결명자, 이런 천연 식품이 지방을 분해해 줍니다. 운동을 해도 뭘 해도 뱃살이 안 빠지는 사람들이 여기 오면 빠집니다. 한 교회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중성지방이 200, 300이면 높다고 그러죠. 중성지방이 1500이래요.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자기 40년 의사 하는데 이런 수치 처음 본대. 그런데 별의별 약을 써도 끄떡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낫습니까? 저도 그런 환자 처음 보죠. 그러나 체지방 분해에 놀라운 효과가 있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와서 한번 해봅시다. 한 달 했는데 이게 딱 정상으로 잡히는 거예요. 놀랍게 이 천연식품으로 부작용 없이 잡힙니다. 약으로 나오는 고지혈증 약은 다 찾아보세요. 부작용이 하나씩 있습니다. 간에서 지방을 합성 못하게 하는 약이에요. 간이 망가집니다. 그거 잘못 먹다가 완전히 간경화 말기까지 온 환자도 있어요. 이거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천연 음식으로 지방을 분해해요. 오중 복합 발효물, 또 여러 가지 효소 발효물, 여기에 진짜 중요한 프로바이오틱스 19종류. 식약청에서 더 이상은 허가를 안 해줘요. 이 중에 한두 개 가지고 유산균이라고 팔고 있는데 여기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자라게 할 수 있는 프리바이오틱스, 정말 파워풀한 것을 개발을 했는데 이것을 CJ 연구소에다가 보내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당신들이 좀 검사를 해줘라. 딱 2주간 이걸 먹였더니 2주 만에 유익균이 40%까지 증식한다라고 하는,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프리바이오틱스보다도 가장 파워풀한 프리바이오틱스를 여기에 넣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간 식재료가 36종류가 됩니다. 이것을 먹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포를 한 번에 먹기에는 너무 많아요. 한 4-5번씩 나누어서 조금 넣고 물 마시고, 조금 넣고 물 마시고. 절대로 씹지 말고, 씹어서도 죽을 건 아니지만 손가락이 추저분하게 들어가니까 그냥 신사적으로 먹으려면 조금 넣고 물 마시고, 이렇게 해서 2잔을 물을 꼭 마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된 지난 10년 동안 차전자 P가 들어간 것은 배변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건데, 여러 회사에서 만들었겠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어떤 회사에서 만든 게 가장 많이 팔렸는지 보니까 여기 뭐 유명한 제약회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등으로 지난 10년 누적액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두루원입니다. 여기가 제가 전체 이런 걸 만드는 회사를 다 살펴본 바로는 최고의 실적이 있어서 여기에서 백투에덴 장 만듭니다. 이쪽 제품이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23%를 생산하고 팔고 있어요. 그래서 백투에덴 장은 디톡스 할 때도 사용을 하지만 장에 문제가 있고 설사를 하고 변비를 하고, 이거는 설사를 하면 굳어지게 해서 바나나 변이 나오게 하고, 딱딱하게 굳은 변비가 있는 사람은 또 풀어져서 바나나 변이 나오게 해요.
그냥 설사를 하게 하는 쪽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런 쪽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장에 있는 장내 미생물을 회복을 시켜서 기본적으로 장이 좋아져서 정상 기능을 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특별히 밥을 먹을 때 이것을 똑같이 두 포를 먹으면 변비는 거의 염려를 안 해도 돼요. 밥을 먹을 땐 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톡스 할 때는 먹은 게 없으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변이 안 나가는 겁니다. 먹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도 이걸 10배로 부풀려주는 장을 먹기 때문에 이거 하는 동안에 한 번 이상만 나와도 그때는 정상입니다. 밥 먹을 때는 황금변을 보게 그렇게 만들어줘요. 오현민 씨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이 나빠요. 이름하여 과민성 대장 증후군. 설사를 하루에 23번씩 합니다. 그래서 55세 될 때 오셨는데 그때까지 직장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거의 전국에 있는 요양원 다 다닌 것 같더라고요. 양방 한방 다 했는데도 조금 좋아지는 정도지 뿌리가 안 뽑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A4 용지로 몇 페이지가 나와 자기 병명이. 뭐 장두수 증후 뭐 이름도 하여튼 어디서 막 많이 알았는지 빽빽해요. 그런데 설사를 23번씩 합니다. 다 영양이 빠져나가서 30몇 킬로밖에 안 나가 체중이. 그런데 이분이 이 디톡스를 하면서 장에 있는 유익균들을 회복시키면서 딱 한 달 하니까 설사가 멈추고 황금변이 나와요. 이어서 한 3개월을 했더니 몸무게가 34kg에서 54kg로 들었어요. 완전히 회복이 돼서 55년 만에 직장을 다닙니다. 직장을 다녀요. 세 번째, 백퇴된 식을 우리가 먹는데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대용으로 먹어요. 디톡스 할 때는 요것 때문에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하는데 130일까지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사 대용으로 합니다. 정 힘들면은 하루에 저녁 한 끼만 이걸 해도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아침 7시 반, 점심 12시 반, 저녁 5시 반 이렇게 3번을 먹는데 뭐가 들어있어서 식사 대용이 될까? 여기 간해독 2단계 때 필요한 포함 영양소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오토파지가 되기 위해서는 칼로리를 좀 500kcal 정도로 적게 먹어줘야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루 여러분들이 먹는 것을 500kcal로 맞춘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 청소기 오토파지가 500 먹고 2000을 쓰니까 1500이 부족하죠. 그러면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다. 내 몸속에 있는 오토파지 자동 청소기 스위치 켜라.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염증 뜯어 태우고 쓰레기 뜯어 태우고 암세포 뜯어 태우고 이쪽은 또 다른 학문인데 놀라운 최첨단 치료 메커니즘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파지도 스위치 키면서 디톡스 할 때 필요하다고 하는 모든 영양소를 다 먹어줬더니 디톡스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1단계 해독은 어찌어찌 되는데 포함 영양소 쪽을 몰라서 2단계 해독을 필요한 영양소를 먹지 않기 때문에 풀어줬는데 버리지 못하고 도로 몸에 달라붙게 하는 디톡스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이 백퇴된 식에는 무엇이 들어갔는가 하면은 천연식품으로 5대 영양소가 다 들어갔습니다. 대두콩, 완두콩, 검정콩, 흰 강낭콩, 팥, 녹두. 콩이란 콩은 다 들어가서 발효를 시켰고 여기에서 천연 단백질, 천연 아미노산을 발효로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콩 꾹 누르면 뭐가 나와요? 콩기름 나오죠. 지방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천연 지방까지 같이 들어있고 탄수화물은 현미, 흑미, 찹쌀, 보리, 조.
이게 천연으로 다 들어가서 발효로 소화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또 천연으로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항산화제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 미네랄 많이 들어있는 것, 챔피언들만 당근, 시금치, 케일, 호박, 양배추, 레몬, 마카, 비트, 보리, 새싹 이런 것들이 또 발효를 통해서 들어가 있고, 과일 종류 중에서도 챔피언들, 포도, 아로니아, 크랜베리, 감, 또 해조류에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마, 파래, 김, 함초, 톳, 제가 평생 연구하면서 찾아낸 모든 것을 여기다 다 넣었어요. 그리고도 미네랄 8종류, 비타민 12종류를 넣어서 여기다 또 프리바이오틱스, 유익균 넣는데 얘들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이 BAF라고 하는 프리바이오틱스도 같이 넣어서 한 쉬운 8종류의 천연 식재료들을 완전히 소화를 시켜서 넣어놨습니다. 이거 한 포가 128kcal, 한 끼가 대략 밥 반 공기 정도의 칼로리가 들어있어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에 어마어마한 모든 종합 비타민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요것 하나만 먹어도 이 중에서 5대 영양소 중에서 천연 단백질 들어있고, 지방 들어있고, 탄수화물 들어있고, 비타민 들어있고, 미네랄 들어있고, 항산화제 들어있고, 모든 게 넉넉히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루 3번, 아침 7시 반, 점심 12시 반, 저녁 5시 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마른 가루로도 한번 먹어보세요. 옛날 원기소 먹던 느낌이 날 겁니다. 또 물을 조금만 넣어서 되직하게 된 반죽을 만들어서 한 티스푼 넣고 100번씩 씹어 먹으면 좋아요. 막 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딱딱 씹을 때마다 어금니의 자극이 뇌세포에 있는 시상하부 안쪽에 붙어있는 만복 중추신경을 자극을 해서 배부른 느낌을 갖게 해요. 그래서 이걸 후닥닥 먹고 나가는 사람은 배가 고파요. 100번을 씹으면 확실히 배가 안 고파요. 100번 씹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너무너무 힘들다, 밥맛도 없다, 그러면 500ml에다 한 포를 넣어서 주스로 그냥 마셔도 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저쪽 힐링센터에 지금도 아직 있는데 감나무의 가지를 좀 쳐내기 위해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습니다. 밑에 잡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잡으라고 한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없어진 걸 저는 몰랐어. 그럼 말을 하면서 돌렸더니 사다리가 획 뒤집어지네요. 3m 높이에서. 오른손에 톱을 들고 있었는데 거기서 밑에는 시멘트 지금 있는 바닥입니다. 3m 떨어지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굉장히 많이 생각할 것 같지만 제가 생각난 것도 하나입니다. 톱이 여기로 오면 끝난다. 요 생각 딱 하나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톱으로는 죽지 말아야지, 요걸 들었어요. 그게 뭐가 먼저 떨어질까요? 머리가 먼저 떨어져. 이쪽으로 꽝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 병원에 실려갔다는데 어떻게 실려왔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말을 많이 했다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더냐 그랬더니 여기가 어디냐. 그래서 설악산 백패딘 힐링센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왜 LA에 있어야 될 사람이 설악산에 있느냐. LA에서 나온 5년이 기억이 다 날아간 거예요. 갔더니 여기는 새카맣게 피가 꽉 차 있고 요 둘레뼈가 다 파서졌어요. 뇌출혈이 있습니다. 중환자실로 집어넣고 최소 40일은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중환자실 그때 처음 들어가 봤는데 거기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불빛을 얼마나 환하게 켜놨는지 밤새 켜놔. 뭐냐 계속 왔다 갔다. 참 한숨도 못 자. 안 아픈 사람도 못 자. 아침에 일어나서 밥이 딱 나오는데 없던 질병도 생기게 생겼어요. 메뉴를 보니까. 거절하고 효소 있는 거 다 종류별로 가지고 와라. 다른 거 하나도 안 먹고 그것만 먹었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 제가 퇴원을 하는데 의사가 놀래. 이런 사람 처음 본데. 네? 딱 일주일 만에 퇴원해서
그때부터 하루에 2번씩 계속 지금까지 강의를 합니다.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교통사고 후유증, 뭐 어떤 염증이 있을 때, 이럴 때 1년, 2년 지나도 남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싹 청소해줘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백퇴된 간을 하루에 2번을 먹는데, 오후 3시, 오전 10시 2번을 먹는데, 처음에는 제가 미국에서 여러 종류의 녹즙 속에서 이런 걸 빼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너무 힘들어, 솔직히. 그래서 제가 우리 오영석 목사님이 도남동 교회에 있을 때 옛날 금식하던 그 기술로 한번 교인들로 한번 합시다. 아, 좋다 해가지고. 근데 디톡스가 뭔지 교인들이 모를 때니까 제가 한 달 전에 가서 주말 봉회 때 설명을 하고 직원회까지 들어가서 남의 교회 직원회까지. 그래서 결의를 했습니다. 하자. 근데 하기 일주일 전인가 전화가 왔어요. 못 한다는 겁니다. 아니 왜 못 합니까? 그랬더니 거기 책임자 되시는 분이 그 당시 제가 영어학원교회에서 여러 번을 이미 했어요. 거기 영어학원의 책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너 그거 하면 죽어, 힘들어서. 힘들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힘든 걸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현장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안 된다는 걸 괜히 막 욱박지러 갖고 되겠어요? 그럼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짜갖고 갈게요. 뭐 할 말이 없으니까 했어. 그때부터 냉동 기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짜서 가지고 가는데, 그쯤 되면 끝날 줄 알았더니 여름엔 가다가 또 상하는 게 있어요. 터지는 게 있어요. 이게 생명을 다스리는 게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분을 녹즙보다 더 다 뽑아내는 게 뭘까? 계속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면서 이 의학적으로는 효소학으로 갑니다. 효소학으로 가요. 모든 대기업도, 모든 연구실도, 모든 의학도 그 천연식품에서 그걸 천연으로 뽑아내는 것은 효소학이더라고요. 그쪽은 또 제가 전공이니까 이거다. 그래서 녹즙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 백퇴된 간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을까? 이 간에도 1단계에 필요한 모든 게 들어갔는데 논문 하나하나로 증명을 한 것입니다. 이 백퇴된 간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보면은 일단은 밀크시슬이 들어가 있어요. 아, 이게 간이 좋아집니다라고 하는 말을 써도 된다라고 하려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똑같은 이 허가를 받으면은 제약회사에서 내면 약으로 나가고 식품회사로 나가면은 건강 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내줘요. 자, 그런데 저는 다른 건 유기농으로 비싸니까 안 쓰는데 우리는 치료가 돼야 되니까 유기농으로 하자. 밀크시슬 속에 실리마린이 50% 이상 들어있는 증명서가 있어야만 또 통과를 합니다. 이거 찾기가 어려워요. 인터넷 들어가면은 밀크시슬, 실리마린 보는데 가격이 별로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50% 실리마린 들어있느냐? 없어요. 이걸 찾느라고 오래 걸렸습니다. 모든 간세포를 재생하는 데는 약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강력한 항산화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넣어놨고요. 그리고 또 간 해독을 시켜주는 콜레오스포스콜리, 녹차잎, 홍경천 이런 것들을 또 연구 결과 넣어놨고, 또 곡식 종류, 현미, 흑미, 찹쌀, 보리, 조, 또 채소 종류, 과일 종류, 해조류 종류, 그리고 오토파지 스위치 켜주는 성분들이 들어있다라고 발표된 레스베라트롤, 황기, 오미자, 울금, 석류 이런 것들을 여기에 넣어서 발효를 시켰는데 48종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전 10시, 오후 3시 한 포를 커피 타서 먹듯이 백퇴된 차나 물에다가 한 포 넣어서 이렇게 마시면 돼요. 바쁠 때는 이거 넣고 그냥 한 잔 물을 마셔도 됩니다. 녹즙보다도 한 10배 이상의 영양소들이 더 들어있어서 이제 힘들게 녹즙을 안 먹어요. 자, 박태웅 부부가 이곳에 오셨는데 이분이 부인 때문에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이 간경화 말기래요. 너무 심해서 이식 수술 후에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답니다, 병원에서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B형 간염이 있습니까? 없대. C형 간염, A형 간염 없대. 그러면 그 다음 물어볼게. 술 마십니까? 이 중에 하나는 걸리거든요, 대부분. 술도 한 잔도 안 마신대. 왜 그렇다고 그럽니까? 큰 병원에서 이야기가 고지혈증이 심하지는 않지만 좀 있었대요. 이걸 조금이라도 더 빨리 먹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분명히 써 있습니다. 지방이 합성되는 곳이 간인데 여기서 지방을 합성 못하게 해주는 약이 대부분이에요. 간을 칩니다. 간을 나쁘게 해준다고 나와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그 약의 부작용 때문에 간경화증까지 온 겁니다. 병원에서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여기를 와서 있는데 이분은 너무 말기라서 황달도 오고 복수도 차고 그리고 이 암모니아 가스가 해독이 안 되니까 뇌로 올라가서 혼수 상태에 빠져요. 바로 안 가면 죽습니다. 또 여기가 막히니까 문맥이 흐르질 못하고 꽈리처럼 삐져나오더니 터지는 정맥류가 또 나와요. 빨리 가서 막지 않으면 죽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주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응급실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와라. 다행히 여기가 산속이지만 바로 집 앞에 119가 있으니까 바로 가면 된다. 여기 와서도 2주일이 안 돼서 새벽 2시에 전화가 걸리는 거예요. 큰일 냈다. 피를 토한대. 119 누르고 2층 갔더니 119 대원이 먼저 들어가 와 있어. 여기서 2번인가를 갔습니다. 있는 동안에도. 그리고 3개월을 있었는데 간경화증이 싹 나섰어요. 황달도 없어지고 복수도 빠지고 완벽하게 좋아지는 걸 봅니다. 많은 간염, 간경화, 간암 환자들이 놀랍게 회복되는 것을 이곳에서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 첨가한 것이 바다 심층수에서 뽑아 올린 슈퍼 미네랄인데 605m 바닷물에서 뽑아 올려서 나노 필터로 다 걸러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미세 플라스틱을 완전히 제거한 그 물을 공기의 미세 단위의 안개로 뿌립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뜨거운 열풍을 불어 제껴요. 그럼 물이 열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증발되겠죠. 그리고 밑에 그 바닷물 속에 있는 결정체만 소금으로 눈처럼 떨어져요. 나노 단위의 소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닷물 속에 있는 수분만 증발시키고 나머지 모든 미네랄 100종류를 다 갖고 있는 건데 문제는 먹을 수가 없어요. 천일염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써서 못 먹습니다. 한 5년 헛간에다 놔둬야 마그네슘처럼 다 미네랄 어느 정도 빠져나가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허 공법을 사용을 해서 이것을 그냥 다 모든 종합 미네랄이 들어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 열처리 이온화 공법을 세계 특허를 내서 처리를 해가지고 모든 미네랄이 다 들어있는데 맛이 너무너무 좋은 그런 슈퍼 미네랄을 개발을 했습니다. 저하고 공동 개발을 하면서 이제 이 백퇴된 슈퍼 심층수 슈퍼
미네랄을 만들었는데 여기 연구기관의 검증에 의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불검출했다라고 하는 서티피케이션을 갖고 있고 100여 종류의 모든 미네랄이 다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먹는 정제염은 문제가 많죠. 염소하고 나트륨밖에 없어요, 100종류 중에서. 그런데 이 백투에덴 미네랄은 그것보다도 나트륨이 9.35g이 100g 중에서 적습니다. 마그네슘이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인데 정제염보다도 390배가 더 많아요. 근데 너무너무 목넘김이 좋아요. 자,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도 정제염보다 33배가 더 많습니다. 칼륨도 49배가 더 많고, 이렇게 모든 우리 몸에 필요한 종합 미네랄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인들은 미네랄은 무조건 결핍됐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지금 음식이 50년 전보다 모든 미네랄이 20분의 1로 줄어들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미네랄을 어느 한 가지도 아니고 100종류 이상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실험을 한 걸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한 병에다가는 한 2분이니까 그냥 듣겠습니다. 이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세 종류의 소금을 똑같은 양을 넣어서 이것이 얼마만큼 빨리 중화되는지에 대해서 소독약, 빨간 약은 강력한 활성산소입니다. 각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소금, 정제염이죠. 그 정제염 소금을 티스푼으로 한 티스푼을 위에 넣겠습니다. 두 번째는 천일염을 곱게 바른 소금을 똑같은 한 티스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해양 심층수 백투에덴 슈퍼 미네랄 소금을 같은 한 티스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제염을 한 티스푼 넣었을 때에 한참 흘렀어요. 그 붉은색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 천일염을 곱게 갈았는데 정제염보다는 조금 이제 중화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해양 심층수로 만든 소금, 백투에덴 소금을 똑같은 한 티스푼 넣어서 잠깐 흔들었습니다. 1시간 내에 이 해양 심층수 슈퍼 미네랄 소금은 그 옥토용기 빨. 자, 우리 혈관 속에 활성산소들이 돌아다니면은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른 소금들은 그걸 변화를 주지 못하지만 여기에는 강력한 항산화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먹는 순간 피가 깨끗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성 피가 순간적으로 우리 몸에 좋은 산도로 바뀌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제가 따로 어떤 질병이 치료된다고 논문에 발표됐는지를 다 모아서 발표해 놓은 유튜브 강의가 있는데 22가지 여러 가지 질병들이 하루 저녁 찾았는데 다 치료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심층수 소금입니다. 물 500ml에다가 3.4g짜리 이 슈퍼미네랄을 한 포를 넣어서 마시면 그냥 물보다 훨씬 목넘김이 좋아요. 그래서 쥐가 나는 것, 마그네슘 부족하죠. 특별히 이 디톡스 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쥐가 나요. 이걸 마시면 그게 싹 없어져요.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포 내지
2포를 마셔주면은 놀라운 보충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5종류를 먹는 디톡스와 함께 김연수 선생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됐는데, 이분이 대전경찰청의 강력계 과장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살다 보면은 몇 개가 막 겹쳐서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가 있죠. 몇 개가 밀려온 것 같아요. 이분이 이게 이상해졌어요. 6살짜리 아이 수준으로 갑자기 변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이쪽 전문 병원을 갔더니 대화가 안 되니까 우리는 가둬놓고 뭐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설악산에 양일권 박사를 찾아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 유튜브를 봤는지 하여튼 뭐 했는지 그렇게 권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기 왔는데 대화가 전혀 안 됩니다. 제일 뒷자리에 부인이 항상 이렇게 같이 앉아 있어요. 일주일이 지난 날 이분이 말씀 속에서 갑자기 뭐가 하나 들어갔는지 벌떡 일어나요. 저 뒤에서 막 강의 중인데 두벅두벅 걸어나와서 저도 깜짝 놀라고 있었죠. 제일 앞자리에 앉아요. 다 받아 쓰는 겁니다. 갑자기 그날 모든 병이 싹 나섰어요. 설악산 가면 바위 밑으로 떨어지려고 해서 막 붙잡고, 바다 가면 또 바다로 빠져서 죽으려고 해서 또 막 잡아당기고, 제가 봐도 너무 심해서 대화가 돼야 어떻게 좀 풀어가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1년만 여기서 같이 있자 그랬는데 딱 40일 만에 완치가 돼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충성하면서 만기 전역합니다. 만기 전역하는 걸 저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알려왔어요. 네. 이 미네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도움을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슨 미숫가루 먹나 하고 먹으면 미숫가루만큼밖에 효과가 없는데, 오늘 듣고서 먹으면은 우리 뇌세포는 의미에 반응하니까 괜히 최면수를 걸 거 없어요. 연구 결과 발표된 것까지만 믿어도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약간의 배고픔은 어디 좀 견딜만 하겠습니까? 네, 견딜만 합니다. 저도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씩은 해요. 처음 난생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 이틀 정도는 좀 힘듭니다. 왜? 평생 묵은 청소, 대청소 하려고 하니까 좀 벅차요. 그런데 제 경험을 보면은 2번째, 3번째부터는 아무 느낌 없이 지납니다. 배고픈 거 뭐 참으면서도 안 해요. 그냥 강의. 네? 괜히 또 도전하려고 그럴 것 같은데 한 130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자주 하니까 올해는 안 해요. 4일 내지 5일, 뭐 10일 요 정도. 그리고 정말 이건 중요한 일이 있다 할 때, 금식할 때 이걸 합니다. 저희는 큰 갈림길들이 있을 때는 그때 오영석 목사님하고 배운 게 있어서 꼭 금식하면서 응답 올 때까지 하다가 답을 얻고 결정을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저 혼자 결정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꼭 둘이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어요. 같이 결정했으니까 아무리 뭐 어려워도 할 수 없어. 혼자 결정했으면 계속 긁을 텐데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 문자 그대로 영과 혼과 몸까지 어떤 독소라도, 어떤 모양의 독소라도 싹 디톡스 하면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 우리 모두 함께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